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인 조건과 기한, 교재 141페이지 조건과 기한 만나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매년 한 문항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체적인 출제 문항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게요. 권리 변동에서 한 문항, 그 다음 법률에 의해서 두 문항 정도, 두 문항 내지 세 문항, 그 다음 의사표시 두 개 정도, 한 문제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문항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 문항. 그 다음 대리에서는 세 문항. 그 다음 무효취수에서는 하나 내지 두 개. 그 다음 조건, 기한, 마지막에도 한 문항. 그래서 토탈에서 10문항입니다. 10문항. 이 문항 수는 거의 고정돼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건과 기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요, 보면 계약서에 보면 이런 형태를 종종 보아요. 앞에 메뉴에 이렇게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계약서. 그리고 계약 내용이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은 어떻게 한다라고 계약서가 쭉 서술이 되어 있고, 이 밑부분에 이런 게 종종 나와 있어요. 특약사항하고 넣어져 있는 게 있어요. 특약사항 1, 2, 3 이렇게요. 그럼 이거 갑하고을하고는요,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다만 그 계약의 효력을 묶어두려고 특약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가령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잔금은 이렇게요. 허가가 나면 지불한다. 허가가 나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계약은 서로 체결을 해놓고 이렇게요.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요걸 가지고요, 이 계약의 효력을 묶어두겠다는 거지. 요 특약을 우리는 계약에다가 덧붙여서 요 특약사항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특약사항으로 덧붙여놓은 거, 계약에다가 추가로 덧붙여놓은 거를 부관이라고 하고, 그 부관에는 이렇게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없죠. 불확실하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조건이라고 그래요. 즉 날지 안 날지, 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한 거야. 불투명해. 불확실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거꾸로요. 만약에 이렇게요. 잔금은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나면이 아니라 잔금은 A가 뭐 할 때요? 사망하면 지불한다. A가 사망하면 지불한다라고 하면, 사망이라는 건 어떤가요? 사망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언젠가는 죽는 거죠, 사람이. 그럼 이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네. 확실해. 죽는 거는 필연이죠, 필연. 이거를 우리는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그래서 부관에는, 계약에다 특약으로 덧붙인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은 어떻게 한다? 불확실하면,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확실하면 기한이다. 이렇게 구별 짓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맥.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은 계약서에다가 하나 뭘 덧붙여 놓은 거야. 그걸 우리는 부관이라고 이름 붙여준다. 이때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심화학습에서는 기한만,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심화학습은 분량이 좀 많아서 여기만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건. 자, 조건은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즉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네,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다만 효력 발생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건축 허가가 나면 그때 잔금 넣어주기로. 계약서는 쓴 거예요? 오케이, 쓴 거죠. 계약은 쓰고, 계약서는 쓰고, 효력 발생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조건이다. 근데 이 효력 발생이 나중에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다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해. 불투명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준다. 조건이라고. 꼭 구별할 거는요. 누군가가 사망하면 이걸 넘겨주겠다. 사망하면 주겠다는 거는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이렇게 구별 꼭 해주셔야 되겠다.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수험생의 오프라인 수험생 중에 제가 여기를 강의할 때 이걸 직접 저한테 질문해 주신 수험생이 있어서 그 상담 사례를 직접 수업 재료로 써보겠습니다. A하고 B는 친구 사이야. 초등학교 친구 사이. 그래서 B가 자금이 좀 넉넉해서 비교적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중에 A라는 분이 벤처를 하고 있어서 벤처를 해요. IMF 바로 직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야, 나 벤처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 좀 투자할래?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니까 초등학교.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올라가지.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온 거죠. 서울에 올라와 보니 벤처하는 이 친구 사무실에 갔더니 딸랑 책상 하나 딸랑 있는 거죠. 책상 하나 딸랑이 있고 직원 딱 하나 한 명. 그리고 벤처 사업하고 있었어요.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라는 거지. 얼마나? 6천만 원이요. 그 당시 6천만 원을 이분이 이 친구한테 투자를 했어요. 6천만 원을. 너무 땡큐죠. 왜냐면 자기 부모님도 자기 형제도 자기한테 믿음을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투자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이 책상 하나 믿고 직원 하나 믿고 투자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믿었거든요. 믿었는지 아니면 우정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여기다가 6천만 원을, 그때 6천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990년대니까. 6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여기다가요.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죠. 저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사업을 믿고 투자해준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해서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거죠. 이게 대박 날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써줬어요. 주식 전부 주겠다고요. 전부를 어떻게 한다? 준다. 증여로 준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얘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공증까지요. 근데 단 여기다 조건을 넣었죠. 조건을. 이 계약은 90년대 후반에 계약한 거예요. 1999년도쯤에 계약을 한 거고요. 여기다 특약을 집어넣는데 그 특약사항이 뭐냐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이게 조건이야. 조건. 이런 조건 하에 다 주기로 했어요. 주식을 다 주겠다고. 그 말인즉슨 A는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1%도 자기 자신도 안 믿은 거죠.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어요. 흘러가지고 2년 전쯤에 대박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500억이 넘게 이게 불었어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GPS 기능 있는 거 있죠. 예, 그걸 개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박을 났어요. 이거에. 이 친구가 이 소식을 들었죠. 제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연락을 했죠. 야, 우리 얼굴 좀 한번 보자. 이 친구가. 그랬더니 저 친구가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쌩까는 거예요. 계속 쌩까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 안 돼요. 이 친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 친구가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없는 거죠. 3번을 찾아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말인즉슨 이 친구는, 이 사장님은 피하고 있는 거지.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감을 챘어요. 제가 대박을 내놓고 나를 회피하는구나. 자, 근데 이분이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 계약을 체결한 거는요. 계약을 체결한 거는 1990년이에요. 99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나요? 10년이 훨씬 넘었죠. 1997년도 제가 작년에 이분한테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버렸죠. 그랬더니 저 친구한테도 이렇게요. 사람 통해서, 직원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온 거냐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건 맞아. 주식 다 넘겨주기로 한 건 맞는데 단 이 조건이
10년이 지나면 이 계약은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네가 나한테 돈 투자한 거 있지. 그거는 나한테 받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이 떡 날라온 거죠. 그러면서 소멸시효를 들먹인 거예요. 소멸시효. 계약한 거 맞거든. 맞는데 몇 년 지나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권리가 사라진 거야. 라고 저쪽에서 주장을 한 거죠. 이 논거가 맞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첫 시간에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분의 권리는 저 주식을 받아갈, 주식 전부를 받아갈 권리는 언제 생기는 거냐? 계약 체결할 때 생기는 게 아니죠. 계약한 건 이때지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되면, 즉 조건이요. 이 조건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때.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 성취라고 그래요.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이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계약할 때 생기는 게 아니죠. 계약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조건이 뭐 할 때? 이루어질 때.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뭐 할 때?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취라고 그래요. 조건 성취. 성취가 되어져야 저 주식을 얘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런데 계약은 체결을 해놓고 10년이 지났어도 코스닥에 상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당연하지 안 하지. 내가 바보야. 상장하면 얘가 주식 다 가져가는데. 저거 상장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 규모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네 기술력이 좋으니까 일본에서도 대박을 쳤고 그 다음에 저쪽 중남미에서도 대박을 쳤다고 그래요. 가치가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뭐하냐고. 이분은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계셨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해서. 그럼 이분의 권리요. 이분의 주식을 찾아갈 권리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 질문 드릴게요. 언제 찾아가는 걸까요? 계약한 때로부터 10년 지나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도 이분의 권리가 생기는 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권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효는 언제 작동돼요? 상장됐을 때. 상장됐을 때부터 10년 지나면 땡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 주식이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분의 권리는 아직 유효하게 살아있다. 첫 번째 해결됐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분은요. 이분이 이 주식을 찾아가려면 어떤 조건?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어떻게 할 때? 성취가 되어야 이 주식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 이분이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거네. 코스닥에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몸도 아픈데 지금 몸도 아픈데. 만약에 이분이요.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죽으면 이분의 권리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분의 자식이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가지는 권리요. 상장되면 받게 되는 권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건부 권리라고 해요. 조건부 권리는 이 B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제분도 상속해서 물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상장 안 됐다. 그러면 이분이 죽고 나서 아들한테 이게 상속될 수 있어요. 조건부 권리는 상속이 되더라. 그럼 상장 안 하고 냅두면 권리 안 생기는 거죠. 계속 안 생기는 거지. 그랬더니 어느 날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상장을 했어요. 어디다? 자스닥에, 일본에다가. 자스닥에 왜 상장을 한 거지? 왜? 주식 안 주려고. 그럼 자스닥에 상장되면 이거 주식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 조건은 코스닥이죠. 코스닥. 여기다 상장을 해야 주기로 한 거니까 자스닥은 조건 성취가 안 된 거네. 가져갈 수 없네요. 자, 이 문제가 조건부 법률행위, 즉 조건부로 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은요. 계약은 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은 됐는데 효력 발생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도 의의에서 첫째 줄 볼게요. 142쪽 의의에 조건은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별표 때릴게요. 확실하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이라고. 내가 죽으면 주식 다 줄게 이러면 기한이죠. 근데 내가 죽으면이 아니라 상장되면 줄게. 이건 조건이다. 왜? 불확실한 거니까.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하면 지극히 공부하기 어렵게 제일 어렵게 표현한 표현이죠. 예. 이걸 쉽게 풀어내면 조건을요. 조건. 이걸 똑같은 내용을 쉽게 던져주면 이렇게 해요. 계약은 했는데 뭐라고요? 효력 발생이 나중에 생기는 거야. 나중에.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효력 발생이 불확실한 거야. 오케이. 이게 조건의 개념입니다. 개념. 책의 표현보다 이게 훨씬 더 간결하고 쉬울 거예요. 쉽게 하세요. 쉽게. 어렵게 해놓은 거를 어렵게 풀어가는 거는 우리 시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불확실한 거야. 효력 발생이 나중에 생기는데 이게 불확실한 거야.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그래. 끝. 근데 여기서 유념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건은 계약 성립에 관한 게 아니라 뭐에 관한 거예요? 효력 발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거다 이거죠.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는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는 거죠. 이게 17회 19회 기출문제예요. 조건은 효력 발생의 문제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왜? 이미 계약은 한 거니까. 근데 밑에 판례에 하나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조건이 되려면 이게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을 외부로 표출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를 마음속에만 넣고 있었다. 그럼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코스닥에 상장되면 내가 주식 다 줄게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외부로 드러내서 표현해줘야 조건이 되는 거지. 마음속에만 있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의사, 이 조건의 의사를 외부로 어떻게 할 것? 드러내고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조건 표시에다가 별표할게요. 표시에 별표. 그리고 밑에 판례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해볼게요. 조건의 종류. 자,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 두 번째는요. 해제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상장되면 주식 다 줄게. 무슨 조건? 상장이 돼야 얘가 주식 가져가죠. 상장되기 전에는요. 정지, 멈춰 있어. 따라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성취라고 그래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효력이 뭐 하는 거? 생기는 거. 효력이 언제 생겨? 조건이 이루어져야 생겨. 이루어지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너 주식 생겨 안 생겨? 생겨. 지금 이게 시가 500억이라는 거죠. 그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이게 이루어지면 얘한테 돈이 생기고 주식이 생겨. 효력이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성취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조건이 뭐 하기 전?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멈춰 있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 정지됨. 안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뭐라고요? 코스닥에 상장하라고. 제가 이분한테 제시를 했어요. 저분이 당신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상장하시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시죠. 저분도. 당연히 안 하죠. 하면 바로 가져가는데. 합리적인 제 생각은 저분을 찾아가셔서 타협을 하시라고. 우리 주식 반반씩 갖자고. 우리 반씩 갖는 걸로 하지. 너 애태우지 말고. 너 사업 쉽게 편안하게 하려면 상장하고 주식 반씩 갖자고. 야, 거꾸로 생각해봐. 네가 내 돈 없었으면 저렇게 읽었어? 못 읽었어 너. 거꾸로요. 당신도 생각해봐. 이분이 없었으면 당신 돈 500억으로 될 턱이 없었잖아. 반씩만 갖자고. 반씩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성취되는 순간 돈도 생기고 주식도 생기니까 플러스예요. 재산이 불어나. 성취되기 전에는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예컨대 이런 거죠.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반 줄게. 당첨되면 돈 10억 줄게. 정지 조건이죠. 당첨되기 전에는 효력이 멈춰 있는 거.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런다. 근데 거꾸로요. 해제 조건은 거꾸로예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조건이요.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겼는데 성취되면 효력이 생겼는데 그래 재산도 돈도 생겼죠. 이게 정지된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거꾸로예요.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멸해서 없어져요. 꽝이 돼 꽝. 그래서 해제 조건은 이루어지면 꽝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꽝 되는 거야 꽝. 여기는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계약이. 계약이 유효로 되는 거다 여기는. 근데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꽝이 되니까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거꾸로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정지 조건 이루어졌어. 그러면 유효가 돼 계약. 그럼 돈 주식 줘야지. 이루어지면 주식 주는 거지. 해제 조건은요.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꽝 돼서 무효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예컨대 아빠가 애를 잡고 이렇게 아이하고 조건부 거래를 하는 거야. 아들한테. 야, 방학이 시작됐잖아 아들. 너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애가 공부를요? 당연히 안 하지. 게임이 훨씬 재밌는데. 그저 게임에 길들어졌는데. 그리고 아빠 엄마도 맨날 게임하면서 공부 안 하죠. 게임이 훨씬 재밌는데요. 이때 아빠가 머리를 좀 쓰면 되는 거죠. 야, 너 방학 끝나고 다음 학기에 1등급 받으면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1등급 받기만 하면 얼마? 100만 원 줄게. 이건 무슨 조건일까요? 1등급 받으면 얼마를 줄게? 100만 원이 생기죠.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100만 원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100만 원은 아이한테 있을까요? 아빠한테? 아빠 주머니에 있는 거죠. 아빠가 여기다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100만 원을 딱 올려놓고 요거 가져가 아들 가져가. 언제 가져가? 1등급 성적표 가지고 오면 요 100만 원 네가 가져가. 오케이. 여기 테이블 위에 있어 아들. 조건이 있는데 1등급 가져오는 거야. 1등급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져가는 거야.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아들 100만 원 줄게. 여기 100만 원 이리 와 줄게. 봉투에서 100만 원 꺼내서 줄게. 단 1등급 못 받으면 돌려주는 거야. 못 받기만 해. 그러면 다 토해내는 거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오케이. 그리고 해제 조건은요. 1등급 받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꽝 되는 거야. 받은 돈 다 토해내는 게 해제 조건이야. 정지 조건은 생기는 거다. 유효가 되는 거다. 돈이 생기는 거야. 성취가 되면. 1등급 받으면. 해제 조건은 1등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토해내서 꽝 되는 거야. 꽝 되는 거. 정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 그래서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은 이루어지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조건의 기본적인 맥이다. 종류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2페이지에 맨 하단에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우리 조문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1항.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에 의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옆에다가 유효가 된다 써주세요. 유효 플러스 돈도 생기고 주식도 생겨 막. 그럼 이분은 이루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아들도 지금 이루려고 조건을 이뤄야 100만 원 생겨. 근데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에 의하면 성취한 때부터 어떻게 돼? 효력을 잃는다니까 뭐야? 꽝되고 무효로 된다 써주세요. 꽝되고 무효로 되는 게 해제 조건.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의 별표. 자, 그러면 우측에 구체적인 판례를 볼게요. 판례가
우리 대법원이 정지 조건으로 본 판례가 있고요. 해제 조건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이걸 하나씩 챙겨 가시면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판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자분들이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핸드백이라든가 이렇게 명품백을 이렇게 사는 경우 왕왕 있죠. 이때 핸드백을 살 때요. 할부로 사, 할부로. 현찰이 없으니까 할부로. 그래서 핸드백을 백화점으로부터 이 소비자가 할부로 샀다, 할부로. 6개월 할부로. 이거를 할부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쁜 여자친구한테 남자분이 백화점에 가서 6개월치 할부로 끌어가지고 명품 핸드백을 하나 선물을 해줬다. 이때 이 할부 매매는 법률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부금을 다 내면, 할부금을 다 완납하면 누구 거가 돼요? 매수인 거가 돼, 매수인 거. 거꾸로요. 할부금을 다 완납하기 전이면, 할부금을 다 끊기 전이면 누구 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게. 그래서 이 할부 매매는 할부금을 다 냈냐, 내기 전이나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 완납하면 누구 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매수인에게 귀속. 핸드백 소유권이 매수인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다 지금 치르기 전이에요. 치르기 전, 완납 전이면 소유권은 백화점에게, 즉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유보되어 있다라는 뜻. 매도인에게 뭐가요? 소유권이요. 저 핸드백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할부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매매로 팔았다 이런 뜻.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직접 판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위에다 짧게 뭐라고요? 할부 매매. 할부 매매 특약은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할부금이죠. 대금 위에다 써주세요. 할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핸드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할부 대금이 모두 결제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백화점에게 유보되어 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성립한 거죠. 계약할 때 합의는 된 거예요. 다만 할부금이 모두 지급되는 거를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뜻이다. 해제 조건이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핸드백을 팔았다 이 뜻이다. 그럼 너 핸드백 언제 가져가? 할부금 다 완납하면 네가 가져가. 그래서 할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정지 조건으로 한 거예요? 해제 조건으로 팔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할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거래했다. 뭐가 아니고요? 해제 조건이 아니고 정지 조건으로 팔았다 이런 뜻이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별 2개 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할부매매다. 할부매매. 그럼 이 여자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은 지 거예요, 백화점 거예요? 백화점 거 지금 메고 다니는 거지. 뭐 할 때까지요? 다 내기 전까지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남의 거 지금 메고 자랑하고 있는 거네. 할부금 내기 전까지는. 다음 해제 조건이요. 해제 조건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약혼 예물수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약혼을 하게 되면 남녀가 그 징표로서 약혼 반지를 부모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드리죠.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예비 시어머니죠.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한테
예비 며느리, 즉 약혼녀죠, 약혼녀. 아들 약혼녀한테 이쁘니까 약혼 반지를 사준 거죠, 반지를. 아 근데 이게 20만 원짜리 반지, 금반지면 상관없는데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는 거지, 비싼 다이아 반지를. 이때 증여로 껴서 줬어, 증여로요. 그냥 돈 안 받고 껴준 거죠. 이때 다이아 반지를 약혼 반지로 증여로 껴서 준 거는 무슨 뜻이냐? 파혼하면, 우리 아들하고 파혼하면 돌려달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파혼하면, 파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가져간 반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환해라, 반환해라.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뭐 해라? 돌려줘라, 돌려달라 이거죠, 돌려달라. 그럼 이 조건은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요? 돌려달라 그랬으니까 이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다 이거죠. 파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 증여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을 잃어요? 돌려달라고 효력을 잃는 거니까 이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오케이. 그래서 2랑 약혼예물 수수를 읽어볼게요. 약혼예물의 수수는 우리 대법원 이렇게 보아요. 혼인 불성립. 혼인 불성립 위에다 적어볼게요. 파혼을 하면 돌려달라를 뭐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으로. 혼인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One more time. 혼인 성립 불성립. 파혼하면 파혼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이런 뜻. 너 줄게, 내가 줄게. 반지 사서 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 뭐야? 파혼하면 가져오는 거야. 근데 이 며느리가 혼인까지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 신혼여행 가고 혼인신고하고.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이혼해버렸다. 1개월 뒤에. 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졌어요. 괘씸하죠, 어머니가. 이 금쪽 같은 우리 아들한테 상처를 냈다고. 그래서 반지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 혼인이라는 게 일단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이상은 이거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걸 돌려받으려면 파혼했을 때, 혼인을 안 하고 그냥 파혼했으면 이걸 돌려받는데 혼인이 일단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며느리 거다, 며느리 거.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깨져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는 누구 거? 며느리 거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현실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게 이거죠. 외동딸이 하나 있어, 외동딸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제 시집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남자를 하나 어떻게 데려왔어요, 남자를. 근데 이 남자도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재산적인, 경제적인 준비는 전혀 안 된 남자. 그래서 장인이 그래도 상관없어. 보니까 사람 괜찮고 착실해. 경제적인 거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는데 내가 집 하나 사주면 되지. 그래서 집을 하나 이렇게 사위한테 떡 사주는 거지. 이렇게 사위한테. 집을 증여로 하나 이렇게 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지. 이때 등기를 사위 앞으로 해주면 이건 누구 거? 사위 거죠. 그랬더니 이놈의 사위가 3개월 뒤에 헤어졌다는 거지. 이혼했다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 서로 잊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찾아오는 거예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땡이죠. 증여로 준 거죠. 찾아올 수 없죠. 그냥 증여예요, 증여. 그럼 이걸 안 뺏기려면 장인어른께서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조건을. 사위 내가 주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 어떤 조건인데 어르신? 이혼하면 돌로 가져오는 거야. 뭐 하면 가져오는 거라고? 이혼하면, 니네 이혼하면 뭐 하는 거야? 도로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조건?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해제 조건이다.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표시해주면 이게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표시 안 하면 뭐예요? 조건 없이 그냥 증여가 된 거죠. 이때 사위가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걸로 이 이혼이라는 조건으로 이 사위를 옭아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요, 약혼 반지를 사서 증여로 준 거는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뭘요? 해제 조건으로 반지를 줬다는 거죠. 해제 조건으로. 파혼하면 가져오라고. 할부매매는 무슨 조건으로요? 정지 조건으로 팔았다는 거죠. 정지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꼭 구별해 주시고요. 밑에 이번에 실권약관 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패스하세요.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국가고시엔 출제를 해도 중개사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문의 길이가 우리 시험에 맞지 않아요. 쓸데없는 시험 힘 낭비가 되겠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걸 해야 되냐고요? 절대 가능성 없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시게 되면 144페이지에 보면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의 종류의 첫 번째가요, 정지 조건 그리고요 해제 조건의 문제였어요. 이번에 보실 거는요, 수의와 비수의예요. 수의라는 뜻은 무슨 뜻?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수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맘대로. 그게 무슨 조건? 수의 조건. 비수의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걸 비수의라고 해요. 그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요, 밑에 거야. 수의는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니까 이거는요, 내 맘이 내키면, 내 맘에 내키면 아파트 주겠다. 이거는요, 순전히 누구 맘? 지 맘이죠. 이거는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런 계약은. 그래서 수의 조건에서 1항 순수 수의 조건, 이런 조건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비수의 조건, 내일 눈이 오면 술 한 턱 쏠게. 이건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수의 조건. 내일 눈이 오면 내가 한 턱 쏠게. 이걸 비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조건이 나와요. 세 번째.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가장 조건. 그럼 조건이라는 건 알겠는데 앞에 가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 가짜 조건이야. 가짜 조건. 조건 같은데 가짜야. 그게 가짜. 그럼 조건이 아닌 거네. 조건처럼 보이는데 조건이 아니야. 그게 가장 조건. 가짜 조건이다. 가짜 조건. 진정한 의미의 조건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한 거여야 돼. 불확실한 거. 근데 지금 보는 조건은 가짜야. 가짜. 조건은 조건인데 가짜 조건을 우리는 모두 묶어서 가장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 가장 조건에는요, 민법 151조가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항. 1항은요, 불법 조건. 2항은 기성 조건. 2항은 기성 조건입니다. 이미 기자를 써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어.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요, 불능 조건입니다. 불능.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바는 첫째요. 조건은 조건인데 1항은 뭐예요? 불법을 담고 있어. 불법을. 내용이 불법성을 담고 있다. 그럼 이런 조건은 법적으로 보호해 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무효다. 무효. 왜?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은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서 무효 처리한다. 가령 예컨대 내가 10억을 준다. 10억을. A가 B에게 10억을 준다. 단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A라는 변호사를 살해해주면 내가 10억을 준다. 그럼 이런 조건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한다. 이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도요. 계약도 무효, 조건도 무효. 싸그리 무효로 됩니다.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라고 해서 151조 1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조건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조건이 지금 사회질서를 어겼어. 그러면 그 법률의 행위까지 꽝으로 된다. 꽝, 무효로 된다. 옆에 써보실까요? 조그맣게 추가해 드릴게요. 조건도 꽝, 계약도 꽝.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무효? 법률의 행위도 꽝이다. 법률의 행위. 아니 조건만 무효로 해야지 왜 법률의 행위까지 꽝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 조건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일부로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건이 꽝이 되면, 조건이 문란해서 꽝이 되면 그 계약조차도 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의 행위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의 행위는 조건만 떼가지고 무효로 한다. 이거 틀린 거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거기 써보실게요. 1항 옆에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의 행위. 법률의 행위에 뭐가 붙었어요? 불법 조건이 결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법률의 행위만 꽝이에요? 조건도 꽝이에요? 둘 다 꽝이다. 둘 다 꽝. 조건도 꽝. 꽝이라는 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조건만 아니야. 법률의 행위도 꽝이야. 법률의 행위도. 왜?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 법률의 행위하고 조건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조건이라는 게 계약서의 일부니까. 그래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계약까지도 꽝이 된다. 오케이. 이 부분 우리 시험엔 아주 여러 번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오히려 별 3개 체크할게요. 28에 지난해에도 이쪽이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성조건은 조건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이요.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한 것. 근데 이 조건은 가만 보니 그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네.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조건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거는요 조건이라고 붙일 수 없는 거지. 조건이라는 의미는 불확실해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러면 이건 조건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를 가짜 조건, 가장 조건이라고 그런다.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친구하고 둘이 내기를 했거든요. 중개사 시험 붙으면, 야 요즘 중개사 시험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너 중개사 시험 1년 만에 붙으면 내가 1억 줄게. 뭐라고? 1년 만에 붙으면 1억 준다고? 알고 보니까 작년에 붙었어.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진 거. 이거를 기성조건이라고 그래. 기성조건. 그래, 기성조건은 진정한 의미의 조건으로 볼 수 없어요. 왜요? 불확실해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이루어진 거를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니까. 세 번째는요. 불능조건이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0억을 줄게. 아무리 기다려서 서쪽에서 뜨지 않죠. 가끔 뜨는 경우 있는데요. 그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이것도 그래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가짜 조건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죠. 이거. 이미 이루어졌고 이거는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조건에는 몇 가지가요? 3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자, 이때 기성조건이요. 이 기성조건이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미 이루어진 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하고 결부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그 계약은, 그 법률의 행위, 그 계약이라는 법률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유효로 다뤄집니다. 유효. 왜요? 볼까요? 기성조건은 이미 어떻게 된 거?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거. 정지조건은 뭐예요?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이 생기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1년 만에 합격하면 내가 얼마 줄게? 1억 줄게. 작년에 붙었어.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합격했다고, 합격.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하면 1억 준다고 그랬죠. 합격하면 1억 줄게.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로 되겠다. 유효. 그럼 거꾸로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하고 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효력이 꽝 되는 거, 꽝 되는 거. 그럼 무효로 되겠네요. 무효로. 오케이.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유효가 되고 효력이 생겨. 효력이. 왜요?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생기는 거니까. 생기는 거잖아. 유효가 되는 거지. 유효가. 근데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꽝이 되는 거지. 꽝. 마이너스. 꽝 되는 거야. 꽝. 근데 이루어졌냐? 작년에 이루어졌어. 그럼 이 계약은 무효. 꽝 되지. 꽝.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부되면 유효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결부되면 무효로 이렇게 결론이 나겠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불능 조건이 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0억을 줄게. 아무리 기다려서 뜨지 않죠. 불능 조건이 뭐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결부가 돼볼까요?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결부가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 조건은 이루어져야 10억을 주는데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 그럼 이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되겠네. 무효로. 왜? 정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돈 주는 거야. 이루어져야.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무효 꽝. 거꾸로요. 불능 조건이요. 해제 조건하고 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해제 조건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야. 꽝. 그죠? 그런데 해제 조건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해제 조건으로 했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자, 그러면 이거를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쉽습니다. 기성이라는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 그래서 기성을요. 다른 말로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플러스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요. 효력이 생기죠. 이루어지면. 해제 조건은 꽝 되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기성 조건은요. 플러스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끝. 유효.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이건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니까요. 곱하기 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시면 마이너스. 꽝. 그럼 불능 조건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불능이야. 그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기 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시면 이거는요. 꽝이죠. 꽝. 근데 해제 조건은요. 이루어지면 꽝 되니까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하면 플러스. 그래서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불능 조건이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다. 28회 지난해에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라고요? 유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이 부분을 출제 대상으로 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을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이 문제가 가장 조건의 중요한 출제 맥이다. 그래서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의 분류 문제. 이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야. 해제 조건은 꽝 되는 거야. 꽝 되는 거.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시고요. 두 번째, 수위 조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무효야.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만 알아주시면 되시고. 중요한 가장 조건은 바로 세 번째 151조 1항, 2항, 3항이다. 불법 조건을 붙으면 어떻게 해? 닭광이야 당. 왜? 조건도 계약도 다 무효로 되는 거야. 그 다음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은 이걸 플러스로 이거는 마이너스로 놓고 곱하기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의 종류까지 보셨는데 조문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144페이지요. 144페이지 맨 밑에 151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기성 조건.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조건 없는 거니까 뭐야? 유효가 된다. 유효.
왜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반대로 해제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무효, 꽝이 된다. 이 항은 왼쪽에다가요. 기성 조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3항에는요. 불능 조건이라고 왼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여백에 왼쪽 여백에 불능 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돼요? 조건 없는 거. 왜 조건 없는 거예요? 유효가 되죠. 유효. 정지 조건이면 꽝이 되고요. 오케이. 거기에 별표하실게요. 다음 우측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이제 조건에서 세 번째 주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붙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건 어디에 붙여요? 계약에다가. 계약서 쓸 때는 조건을 붙여도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조건 넣어도 돼요. 단독행위는 지 혼자 하는 거니까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그러면 뭐야?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왜요? 지 혼자 하는 거에다 조건을 붙이면 지가 유리하고 상대방은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조건에 친하지 않다고. 조건에 친하지 않아. 뭐가 친하지 않아? 단독행위는. 그럼 단독행위는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런 게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예외.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거죠. 언제냐? 상대편이 동의해주면. 상대편이 뭐 해주면? 동의하면. 조건 붙이라고 동의했어. 그러면 해지하든가 취소하든가 이것도 조건 붙여도 되는 거야. 상대편이 뭐 해줬을 때? 동의를 해줬을 때만 해제에도 취소에도 뭐를 붙여? 조건 붙여도 되더라. 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럼 동의를 안 해주면 조건 붙일 수 없는 거지. 첫 번째 예외. 두 번째는요. 채무 면제시켜주는 거. 채무를 뭐 해주는 거? 면제시켜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빚 갚지 말어. 경기도 어려운데 빚 갚지 말어. 이걸 채무 면제라고 그러죠. 이 채무 면제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거거든요. 채무자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채무 면제니까. 이럴 경우에 채무자에게 뭐를 붙이는 거? 조건을 붙여주는 거는 상관없더라. 내가 채무 탕감해 줄게, 면제해 줄게.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데?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6개월 해줘. 그러면 내가 빚 1억을 싹 탕감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 그게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건을 넣어도 되더라. 그래서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딱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상대방 동의하고 채무 면제다. 이 두 가지를 체킹을 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14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실까요? 단독행위. 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만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준 경우 1번. 두 번째 상대방에게 뭐만 주는 경우? 이익만 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건을 넣어도 되더라. 오케이. 다음 4번이요. 조건 성취와 불성취 나와 있는데요. 조건의 성취라는 거는 이 조건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이루어진 거. 불성취는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다 입증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입증 문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거. 이거 성취되었다는 거는 누가 입증을 할까요?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준다고 그랬죠. 그럼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거는 누가 입증할까요? 조건 성취했다는 거는 이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성취했다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이익을 얻을 자는 누구요? B죠, B.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거는요. 효력 발생,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효력 발생을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즉 이분이 이걸 입증해 줘야죠. 그래야만 주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조건 성취요. 성취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 주장하는 자가. 그래, 이게 헷갈리니까 주성취라고 외우세요. 주장하는 자가 성취했다는 거를 입증해봐. 주성취. 주장하는 자가 성취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건 맞는데 이 계약에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여기에는 정지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뭐가 걸려 있는 거야? 정지 조건. 이 계약을 한 건 맞는데 이 계약에 뭐가 붙어 있어? 정지 조건이 걸려 있어.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성취를 주장하는 자. 노.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자.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해 줘라. 다투는 자는 누구? A가. 따라서 B가 주식 달라고 그럴 때요. 주식 다 줘 나한테. 왜? 준다고 그랬잖아, 계약서에. 그럼 A는 뭐라고 그러냐? 이 계약은 있는 게 맞는데 정지 조건이 걸려 있어. 너하고 나하고 계약에는. 그건 누가 입증한다?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자. 다투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따라서 정지 조건이 걸려 있어라는 거는 부인하는 자.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는 건 누가? 주장하는 자. 그럼 시험은요 어떻게 낼까? 이거 거꾸로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조건 성취에 대한 정지 조건 성취에 대한 거는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X죠. 거꾸로요.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틀렸죠.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건 누가? 다투는 자, 부인하는 자가 입증한다. 헷갈리니까 시험에는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빈번하게.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딱 따드렸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건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하는 자가. 주성취라고요. 홍콩 배우 주성취라고 있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성취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 주장하는 자가. 정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건 누가? 다투는 자가. 그럼 이 조건부 법률의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이 성취가 될 때, 성취될 때 효력이 생기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요 설명 못 드린 부분,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기한도 추가 설명으로 심화 강의로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민법 총칙을 다 마치고요 물권법으로 주제 바꿔서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민법 총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